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경자유전의 기초 소장농의 권리 보호 농지법 보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법부터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어업 경영 정보의 등록이 있는데 이 등록은 융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고 보통 등록을 합니다. 자, 농업 경영체 잘 아실 겁니다. 이 농업 경영체는 등록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사항이 있는데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말소가 된다. 정정 또는 말소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오늘 살펴볼 부분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권 해석 보겠습니다. 자, 유권 해석 보면 질의사항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 한 농지를 농어업 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자, 내용에 보면 농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농지법 위반 중에서도 특히나 제23조 제1항을 위반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편의상 제가 임대차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23조에 나오는데 저 1번부터 쭉 내려가서 지금 9번까지 항목에 대한 어떤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제가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 가능한 경우 자, 그 1호에 나오는 내용이 좀 많은데 그 1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 가능하고 자, 유증 포함해서 상속 취득한 농지도 가능하고 8년 이상 작용했던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 자, 8년 이상 작용을 하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간 예전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임대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치거나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도 가능하고 개발사업지구 내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도 가능, 영농여건 분리 농지도 가능,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농지도 가능,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매립 농지도 가능, 토지 수용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도 가능. 자, 1호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은 대표적인 내용들, 상속, 그 다음 8년 이상 작용 이농인 농지, 영농여건 분리 농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호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임대한 농지, 3호는 질병, 징집, 취약 등 이런 이유로 특별한 이유로 임대한 농지. 그 다음 4호는 5년 이상 작용한 60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농지. 자, 5호는 주말 농장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6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경우. 자, 제일 FM이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해서 위탁하여 임대하면은 제일 안전합니다. 이게 정석이고. 자, 7번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상속농지 8년 이상 작용한 이농인의 농지는 임대가 가능한 농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는 7호 내용은 상속농지 8년 이상 작용한 이농인의 농지이긴 하지만 그 소유 상한인 10,000제곱미터 초과한 농지 그 10,000제곱미터 초과한 부분은 자, 무조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해야만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호 자격농지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 9호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 사업 추진하는 농지. 자, 이렇게 그
농지 임대차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유권 해석 돌아와서 자, 농지법 제23조 1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가 해당 농지에 관한 정보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자, 이게 질의 내용인데, 자, 답부터 보면, 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농업경영체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농지법하고는 좀 다르다. 양 법률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 농지법 위반한 임대라고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법에 등록한 그 내용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농업경영체법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업경영체법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농지법 위반이라고 거짓, 부정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자, 그 유권 해석 내용이죠. 자, 2번 거짓, 부정. 거짓, 부정이란 무엇인가? 자, 작용하지 않으면서 작용한다고 거짓말하고 자, 밤나무 심어놓고 쌀농사 짓는다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거짓,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농업 경영체법. 이 농업 경영체법은 소작농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엄청난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맹점은 자, 첫 번째로 농업 경영체법상 소작농 불이익이 없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내용이지만 자, 두 번째 그 땅 주인이 그럴 경우에 지금 유권 해석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땅 주인이 그래 오케이 나만 잘못한 것 인정한다. 자, 그러나 소작농은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이제 나가라. 법대로 내가 작용할게. 자, 이렇게 해버리면 소작농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맹점이죠. 농업 경영체법 이것이 소작농에게 좀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농지법 자체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 소작농이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 자,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또 소작농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소작농이 농사를 짓지만 땅 주인이 작용한 것으로 서류가 꾸며져 있는 그런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작농 임대차 보호법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3번 농지법 보완 필요 내용. 자, 농지법에다가 아예 그냥 소작농이 경자유전 위반 신고를 하면 소작농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 시세대로 임대료만 지급한다면 계속 경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자, 임대기간 몇 년 보장해주고 또 임대기간이 갱신기간이 오면 또 상승한 그 임대료 내면 경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지 그 소작농이 안심하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야지 소작농이 또 그 자기가 사실은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는 본인이 등록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소작농인 내가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임대로 계속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경자유전 위반 신고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경자유전 확립하기 전에 소작농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소작농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농지법상 소작농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자유전 확립 방식은 일단 잠정적으로 소작농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소작농마저 농촌을 떠나면 그 앞으로 농사는 누가 짓고, 그러면 식량 안보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그 시골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부족한데, 자, 이런 식으로 경자유전을 확립하기 전에 소작농에 대한 그 임대차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그 소작농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조직도 만들고 경자유전 확인을 위해서 전담반도 만들고 굉장히 그 세금을 많이 들여야 할 텐데, 이렇게 법만 간단하게 고쳐주면 소작농이 그 경자유전 위반 신고를 안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